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장시호의 지인이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국정농단의 핵심 도구로 쓰여졌던 문제의 태블릿 PC로 협박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진실의 뚝이 여기저기서 금이 가고 있는 상황.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시호를 비롯한 한동훈, 김영철 검사 등이 똥줄이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핵심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취록이 폭로되고 모든 언론사들은 김영철 검사의 일방적인 비호에 나섰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다들 엄청난 짓을 또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영철 검사는 6개월 전 누가 보더라도 알리바이용 문자 내용 하나를 떡 던져놓고 전 국민들에게 진실을 고하고자 장시호의 녹취록을 폭로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검사의 그 권력으로 고소를 하고 있지 않나,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무고죄 플러스 탄핵 과정에서의 조작 등의 중범죄로 김영철은 감옥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녹취록 내용과 탄핵 정국 당시의 상황, 그리고 장시호의 재판 결과들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99.9%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장시호 녹취 파일이 폭로된 이후 한동훈과 김영철 검사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를 협박했던 한 지인은 현재 모든 SNS를 삭제하고 잠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초 장시호의 녹취록이 폭로가 되면서 장시호의 지인, 그러니까 실제 이름 김윤미 씨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얼굴도 공개해 드리고요. 아무튼 이 김윤미 씨에 대해서 장시호는 녹취록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터지고 아무도 장시호 본인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문제의 태블릿 PC를 숨겨준 게 바로 이분, 김윤미 씨였고, 태블릿뿐만이 아니라 롤렉스 시계 있죠. 제가 탄핵의 진실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해드린 그 문제의 롤렉스 시계, 그 시계와 금고에 있던 현금까지도 김윤미 씨가 숨겨줬다고 이 장시호와 또 다른 지인, 그러니까 엊그제 공익 제보를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던 그분, 이 녹취 파일의 주인공이죠. 이분과의 통화 내용이 터진 이후 이 김윤미 씨는 자신의 모든 SNS를 삭제하고 잠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김윤미 씨 역시 싫던 좋던 간에 신변을 보호해야 할 듯 보여지고요. 하루빨리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 나라의 사법부가 또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장시호가 직접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그 레스토랑 갈 때만 해도 그 레스토랑 같이 한 애가 술집에 꼬마애야. 알지, 나 알겠지, 이러네. 야, 근데 걔가 그때 돈이 없었거든? 그 대마초 화장품 팔아갖고 또 노박 났다니까? 대박 났어? 벤틀리가 세 대나 있어 지금 너. 그래.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화장품. 아니, 그 화장품이 왜? 화장품이 아니라 다이어트야 그래.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어? 그런가 봐. 와, 왜냐면 내가 그러고 나서 필긴 갔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카드 칠 때도 거의 돈이 거의 없었거든. 정확한 건 제가 그런데 미국에서 허가 났지만 한국에서 허가 나지 않은 거래. 지네가 한국에서 총판을 받았다고 해서 파는데 그거는 법인 설립이랑 그걸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지. 야, 걔가 너 사진 갖다 협박까지 했어? 미친. 김스타. 가 소개시켜준 게 서진이야. 그래서 내가 너 김스타랑 그거 다 터뜨리겠다고 나한테. 그땐 내가 옥수바리 한 애가 걔밖에 없었고 걔한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 거기서 이제 내가 깨강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사건이 터졌을 때 태블릿 PC랑 숨겨진 게 어머, 진짜. 아무도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나한테 고마운 건 있어. 시계랑 막 그때 막 금고에 있던 거 현금이랑 걔가 다 숨겨놨었었어. 그때 시호야, 나는 너가 친구라 나 압수수색 받아도 돼 괜찮으니까 나한테 맡겨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또 알고 봤더니 옥수발하면서 받을 거 다 받아 먹었더라고 엄마한테. 너한테 김스타 얘기한 건 진짜 내가 너한테 마음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같더라 정말. 녹취록을 들어보셨겠지만요, 이 장시호가 과시용으로
모두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디테일하고요. 이렇게 거짓말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터질 추가 녹취는 아마도 장시호와 이 김영철 검사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간략하게 해석을 해드려 보자면 공식적인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나왔듯이 장시호는 특검과 공모해 문제의 최순실 태블릿 PC가 패턴이 잠겨 있어서 열어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가 또 자신의 아들과 아들 친구에게 그러니까 김윤미 씨 딸 있죠. 그 친구에게 게임하라고 던져줬다라는 등 위증을 해왔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태블릿 PC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컴퓨터가 더 많아서 컴퓨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그 태블릿 PC에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그걸 뭐뭐뭐 지장해서 이걸 좀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한 거는 증거인멸 말씀 의도 좀 있었을 거 똑바로 아니야. 해주실래요? 잘 어물어물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아니 그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최순실 씨는 그 목록을 지정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그 목록에 어쨌든 저는 태블릿 PC가 이제 있었는지 부분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증거인멸 의도라고 얘기한다면 태블릿 PC가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장시호 씨 정도면은 판단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때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큰 뭐 저기도 아니었고 집에 뭐 별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태블릿 PC를 그냥 가지고 나와서 그걸 아들도 아니고 아들 친구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상식적이지 않으면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아 그러니까 왜 그걸 저 아들 친구한테 줄 생각을 하셨는지 둘이 궁금해서요. 게임하고 싶다니까 한 사람 없고 한 사람 있으니까 예. 준 거죠. 그냥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라를 흔들 정도의 얘기까지 됐는지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9살짜리 꼬맹이가 꼈다 켰다 하고 갖고 놀았던 태블릿 PC가 이 나라를 흔들 만큼 정말 진짜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유치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나라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저는 반론이 듭니다. 예. 실제로 법원 판결문에서도 장시호의 위증을 인정한 사실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장시호 녹취 파일에서 나왔듯이 장시호의 말에 의하면 김윤미라는 사람이 현금과 그 롤렉스 시계 그리고 태블릿 PC를 숨겨줬고 이에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장시호 씨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김윤미라는 사람이 장시호의 부탁을 덜어줬고 왜 돌변해서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를 협박하게 됐을까요? 그건 녹취록에서도 나왔었지만 김윤미라는 사람은 장시호의 친구가 아니고요. 장시호의 아들이 어렸을 때 9살 때 거예요. 아들의 여자친구의 학부모로서 장시호의 아들과 친한 김윤미 씨의 딸과 함께 여행도 데리고 다녔었고 심지어는 일반인이 정말 비싸서 탈 수도 없는 엄두도 못 내는 그것도 미국까지 퍼스트 클래스까지 끊어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김윤미는 장시호에게 감사한 입장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 장시호에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상황에서 김윤미 씨는 장시호를 도와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마도 집에까지 들락날락했다라는 건 장시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장시호의 어머님께서 돈을 뭐 1, 200도 아니고 500에서 1000만 원까지 줬다라는 건 집에 아예 들어와서 일을 봐줬다든지 뭐 들락날락했다든지 이와 근접한 관계가 아니었나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김윤미 씨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를 협박하게 됐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오해에서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김윤미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허가가 되지 않는 뭐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서 뭐 대박이 났다라고 한 그런 상태.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대마초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마디로 이 불법적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단순히 장시호는 김윤미가 걱정이 돼서 김영철에게 오빠 뭐 이런 상황인데 괜찮겠어? 뭐 이렇게 물어본 걸 김윤미 씨는 검사에게 장시호가 꼰질렀다고 오해를 해서 협박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기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지 태블릿 PC로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를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한 달 동안 협박할 정도라면 이건 응당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뭔가를 김인미 씨가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태블릿 PC라는 그 기계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협박을 하겠냐고요. 당연히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또 장시호, 김영철 이 두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까지 모조리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고 자신 이름이 거론이 되자 바로 SNS를 삭제하고 잠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앞으로 녹취 파일이 수백 개가 더 터지겠지만 김영철 검사는 이 모든 게 장시호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헛소리를 그만하시고 그만큼 디테일하고요, 너무나. 솔직히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의 탄핵 종국 당시 상황과 지금 장시호의 통화 내용의 싱크로율이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는 언론사를 압박해서 뭉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 여론에 못 이겨서 결국 언론들이 기사를 쓰게 될 것이고 김영철 검사와 특검의 당시 조작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불편한 진실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씨는 혹시 검찰의 압박 회유에 놀아나고 계시다면 오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검찰 쪽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국민들이 당신들의 불편한 진실을 속속들이 알아가고 있는 상황,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하루라도 빨리 이 김윤미 씨는 모든 진실을 공개하시길 바라고요. 잘못하면 이 엄청난 사건의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